안녕하세요, 소남입니다.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로 모차르트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 작곡가라고 불리는 모차르트가 이 오스트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차르트에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생전에 살았던 아파트라든가 직접 갔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식 했던 곳, 아니면 묻혀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차르트의 인생 일대기를 쫓아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놀고 먹는 영상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제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1756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잘츠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차르트라는 이름만 좀 많이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작곡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태어난 지 5년 만에 무려 5살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6살부터는 왕실 순회를 돌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천재 작곡가인 거죠. 아무튼 이런 천재적인 작곡 재능을 가졌는데 돈 관리는 또 그렇게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600곡이 넘는 대명곡들을 작곡했는데 평생 동안 이 돈 관리를 못해서 빚에 허덕이다가 35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여행은 먹고 시작해야겠죠? 요 근처에 모차르트가 옛날에 갔던 식당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요쪽 같거든요? 입구가 여기 같은데 구글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Can I eat now? One? Yeah. Actually, I don't know the Austrian food. Yes. So, can you know the Mozart menu? At that time, the Mozart usually eat. The Schnitzel. 슈니짜. 이곳의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1447년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면은 사인이 있는 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먹고 가서 사인 구경을 해보도록 하고, 제가 여기 직원분께 모차르트가 예전에 뭐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슈니첼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슈니첼이랑 맥주 한 잔 이렇게 시켰습니다. 와, 근데 1447년에 연 거면 거의 570년 뭐 그 정도 된 건데, 와, 이거 대단한데? 여기 굉장히 안에 보수를 잘 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야, 맥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국민 맥주라고 불리는 괴서라는 거거든요. Now kommt noch mal the potato salad and the schnitzel, si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here are you from? Korea. 감사합니다. 아주 서비스가 좋으시네. 네, 요 맥주에 이어서 슈니첼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한국의 돈까스랑 비슷한데 더 얇고 더 바삭한 거라 그래요. 슈니첼은 제가 처음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주 먼저. 와, 진짜 맛있다. 얘는 쓴맛이 없고 좀 고소하네, 맥주가. 맛있어요, 되게. 와, 얘는 양이 왜 이렇게 크냐? 원래 제가 이거 다 자른 다음에 먹으려 했는데 한국 돈가스처럼 여기 식당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처럼 하나씩 잘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빨간 소스는 뭐지?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 소스가 약간 새콤한 소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라즈베리 느낌인데 이 슈니첼이 살짝 느끼해요. 튀김류는 어쩔 수 없이 느끼한 게 있잖아요. 느끼한데 얘가 딱 잡아줘요. 그래서 정말 조화롭게 맛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살짝 얹어다가 슈니첼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 입에 뭐 올라오죠? 바로 뭐 해야 돼? 바로 맥주 먹어야 돼. 사실 돈가스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바삭바삭한 게 더 많이 느껴져요. 와, 초토화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 슈니첼이라는 음식 자체가 원래 이 접시 바깥으로 튀어나올락 말락하게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게 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슈니첼 다 먹었습니다. 와, 죽겠는데? 와, 가격은 좀 사악합니다. 40.9유로. 거의 한 7만원 나왔죠? Before I go, Yes. can I see the signature? Of course, sir. Follow me, sir. Oh, Mozart. 모차르트 signature. Yeah, Mozart signature. 아, Beethoven. 베토벤. Yes, this everything is original. Luciano Pavarotti.
Pavarotti. Yeah. Mark Twain. Yes. Mark Twain in Vienna lived 12 years. Every day come here eat because this room have name Mark Twain room. Mark Twain room. Yeah, yeah. Ah. Here's one American rapper Snoop Dogg. Snoop Dogg. Tupac. Tupac. Together come 1991. Yeah. Egon Schiele. 에곤 실레. Yeah, the fine artist in Leopoldal Museum with pictures of this man. 에곤 실레 사인도 있구나. Is this Yeah, yeah. real? Yeah. And I think so this is for your country politic one. 김진태. This one politic one at the... Is there Mozart pictures? Oh, no. This is the only signature that 1600 is not apparat than not pictures.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sir. Can I see more? Yes, of course. Make photo, video, what you like. Okay, thank you. Everything, history of this local and everything room. 되게 친절하시네. 근데 여기 유명한 분들의 사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뭐 에곤 실레, 그리고 현대의 유명한 뭐 투팍 이런 가수들까지도 굉장히 많네요. 여기 이렇게 주신 종이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들이 쭉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모차르트 사인은 여기 있습니다. 풀 네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어딨냐 하면은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거 있죠. 저기 있습니다. 이 식당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요 옆쪽 벽면을 보면은 코팅이 안 돼 있는데 이 모차르트랑 베토벤 사인 있는 데로 보면은 약간 유리 같은 걸로 커버를 달아놨어요. 훼손이 안 되게. 지금 이 흘러나오는 노래도 아마 모차르트의 노래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집 가서 편집하면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여기 사인을 하는 사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직접 서명하는 이 사진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유명인들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언제 태어나서 모차르트 사인을 보겠어요. 모차르트님 사인과 한 컷. 저는 이 모차르트 사인이 있는 식당이라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거의 없네요. 쾌적하고 좀 고급 식당이에요. 자, 이제 밥도 배부르게 다 먹었으니까 산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모차르트의 발자취를 따라서 좀 걸어볼까 합니다. 이 식당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모차르트가 실제로 거주했던 그런 거주 공간,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은 어딜 걷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예쁜 곳이 많은데 이 오스트리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더라도 걷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모차르트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박물관처럼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있죠? 모차르트 하우스 해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4 euro please. 13. My card? 심지어 이 한국어 가이드도 있다 해서 일단 받긴 했어요. 여기가 이제 모차르트가 예전에 살던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시에 살았고 모차르트는 이런 편지를 썼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네요.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고. 네, 모차르트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모차르트의 집만 딱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관람료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박물관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악보들은 모차르트의 유명한 노래들의 악보 첫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들이라고 하네요. 이 노래도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구나. 와. 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모차르트 아파트먼트. 그래도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모차르트가 어느 곳에서 살았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여운 게 모차르트가 실제로 쓰던 바구니, 모차르트가 실제로 쓰던 의자, 모차르트의 책상, 모차르트의 촛불대. 실제로 그 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냥 가구들만 몇 개를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상태네요. 이 방은 다른 방과 다르게 이런 대리석 같은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이 다 실제로 모차르트가 살았던 공간이 맞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여기가 박물관으로 유지가 된 건 아니고 이후에 다른 세입자도 들어오고 건물주가 또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딱 복원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 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차르트 박물관이기 때문에 모차르트에 엄청난 관심이 있거나 모차르트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은 역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방금 있던 모차르트 아파트 박물관에서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거대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의 이름이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성당의 뒤쪽이거든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이렇게 동물 냄새가 나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말들이 있네. 이렇게 마차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뭐 택시처럼 이렇게 쓰는 건가? 네, 이제 대성당 앞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딱 정면 입구 쪽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슨 성당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우와, 뭐야? 우와, 여기 규모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와, 저 이렇게 큰 성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장난 아니다. 천장도 저 높이까지. 이쪽이 진짜 대박이에요. 안에가 진짜 멋집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기둥 하나하나마다도 그림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모차르트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고 장례식도 여기서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모차르트의 아이들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인생에서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저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되게 멋있거든요. 저거 다 오르간일 거 아니에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 보면은 이 기둥 하나하나의 디테일 보이세요? 야, 이 조각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있습니다. 와,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네. 원래 저는 이런 성당이나 교회에 오면 스테인드 글라스 예뻐가지고 계속 쳐다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조각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남쪽 타워, 북쪽 타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각각 6.5유로, 7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남쪽 타워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북쪽 타워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성당 왔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Out of the church, Yeah. left around, and over there is the entrance from the outside, and there you will get the tickets, not here. 아, 오케이, 땡큐. You're welcome. 아, 티켓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는 거군요. 이제 남쪽 타워로 가는 길 쪽으로 가려면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다가 계속 어깨빵합니다 이거. 여기 마켓이랑 여기 마켓 사이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6.5유로면 거의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또 없는 곳이라서 계단이 343개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죠. 제가 또 올라가는 건 잘하니까요. 자, 계단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아, 지금 한 5분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계단 참이 없어요. 무한 계단입니다.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top? Maybe 3 to 5 minutes. 3 to 5 minutes. Okay, thank you. Can you go up that wee bit? I'm sorry. 오, 이제 조금 밝아졌는데 바깥 풍경도 좀 보이거든요 지금. 야, 이런 곳이 있다고? 저는 여기 정상에 올라오면 완전 탁 트인 곳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도 실내네요. 이런 식으로 천장도 다 있고 기념품 파는 것도 있습니다. 기념품은 이렇게 간단한 것들 파네요. 그냥 뭐 조각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창 하나를 두고 바깥의 경치가 쫙 보입니다. 야, 오늘 날씨 좋다. 여기 반대편으로 오면은 또 이런 경치가 펼쳐집니다. 요 중에서 제가 올라온 게 이쪽입니다. 이 남쪽 타워. 지금 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까 북쪽 타워를 올라갔으면 지금보단 높진 않겠죠? 대신 엘리베이터는 있다. 아, 근데 땀날 만큼 올라온 거 치고는 그렇게 막 볼 건 없어요. 자, 다음으로 제가 온 곳은 부르크 가르텐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공원인데 왜 이렇게 정문 같은 문이 있냐 라고 하신다면, 이곳은 처음부터 공공을 위한 공원으로 설계된 곳이 아니라 원래는 왕실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저 멋있는 건물이 왕궁입니다. 호프부르크 왕궁이라는 건물인데 진짜 왕족이 살만했다 싶을 정도로 거대하죠.
여기가 1918년부터 1919년 그 사이에 이제 공공에 개방이 됐다고 해요. 그 전에는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던 그런 정원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고 하면 바로 모차르트의 조각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각상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자, 모차르트가 귀족이었다? Yes or no? no죠. 그러면 모차르트가 왕족이었다? Yes or no? no죠. 모차르트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이 왕실 정원에 왕족이 아닌 일반인의 조각상이 세워졌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각상이 있는 거 보이죠? 이분은 제가 보니까 황제라고 합니다. 프란시스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 정도는 돼야 이제 조각이 생겨지는 이런 정원인 건데, 이 황족이 아닌 일반 시민의 조각상이 여기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저 앞쪽에 보니까 사람이 좀 모여 있거든요. 자, 저렇게 앞쪽에 조각상이 있고 옆에서 사람들이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1787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동상이 지어진 거는 1896년입니다. 그러니까 1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동상이 지어진 당시에도 왕실 정원이었기 때문에 이 왕족들만 이 정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어진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조각상 가까이에 보면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때 사용됐던 악기들이 같이 있어요. 이런 그 당시에 종교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 보이는 조각상들도 있고요. 아, 높다. 여기 모차르트 동상 앞에 잔디도 조그맣게 있는데 이 높은 음자리표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요. 근데 확실히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모차르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차르트 관련된 어딜 가도 사람이 막 붐비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고 모차르트를 삶 속에 그냥 녹여서 인정하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트램을 한 20분 정도 타가지고 시내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시내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한적하고 사람도 많이 없네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오늘 영상의 마지막 목적지인데, 지금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이 해가 지면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서 이거 해 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길목에 애기들 놀려고 놀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 해가 질 때가 돼서 그런가? 여기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기 이제 음산한 기운이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온 이곳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전 이런 공동묘지에 처음 오거든요. 와, 느낌이 좀 색다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묘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현충원밖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현충원은 근데 되게 딱딱딱 똑같은 비석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차르트의 묘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개인 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동묘지에 안장이 돼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묘지에 안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모차르트가 사망했던 당시 1700년도 후반에는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이 왕실이 아니면은 위생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전부 다 집단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뭐 기도하거나 돌보거나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다 그래요. 근데 모차르트는 당연히 왕족이 아닌 그냥 서민이었기 때문에 개인 묘비 없이 이곳에 집단 매장되어서 묻혔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모차르트의 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차르트의 묘도 개인 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전에 있던 서류와 문서들을 토대로 이곳에 묻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묘를 세워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여기다가 세운 거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묘비 옆쪽에도 보면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차르트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곡가가 당대에도 그렇게 유명했을 텐데 이렇게 집단 매장까지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하긴 했지만 돈 관리를 못해서 조금 가난한 그런 작곡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워낙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아까 제가 갔던 왕실 정원에도 조각상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묘지에 공동으로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비석을 세워두고 이렇게 나라 차원에서 관리가 시작된 거죠. 이 모차르트의 묘비 위쪽에 보면은 기둥이 좀 깨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모차르트가 요절을 했잖아요. 35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천재성이 미완성되었다라는 조각이라고 합니다. 뭐 모차르트도 그렇고 화가 중에 고흐도 그렇고 현대에 와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살았던 시대에 그 명성을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못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후대에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들이 볼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모차르트가 가봤던 식당도 가고 살았던 집도 가보고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 곳도 와보면서 모차르트의 인생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찍는 척 하면서 브이로그 여행을 했는데요. 재밌네요. 일단은 여기가 공동묘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나가서 말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차르트의 흔적을 쭉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후대에 잘 챙겨주면 뭐하냐, 현생에 즐겨야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자주 떠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최대한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오시게 됐을 때 만약에 할 게 없다 라고 하면 이 모차르트의 흔적 따라잡기 여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시내권에 있고 이 묘 하나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교통 티켓도 24시간 티켓 하나만 사면은 다 무제한으로 돌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처럼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어도 최대한 낙천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